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목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울산시가 영남알프스의 산악관광특구 지정에 나섰습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여러 규제들이 완화돼 골프장과 리조트, 온천 등 민자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남알프스가 세계적인 산악관광 메카로 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억새군락지와 등옥온천, 작괴천 등을 보유하고 있는 울주군 영남알프스. 연간 62만 명이 찾는 울산의 대표 관광지입니다. 그러나 많은 관광객 수에 비해 숙박시설과 즐길거리 등 관광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울산시가 즐길거리와 체류용 시설 확충을 위해 영남알프스 일원을 중심으로 하는 산악관광특구 지정 추진에 나섰습니다. 영남알프스 산악관광특구 지정은 민선 8기 울산시의 10대 핵심 공약입니다. 울산시는 다음 달 중으로 관광특구 계획 수립과 규제 개선을 위한 용역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이런 부분들 쉽게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 외의 것들은 좀 그래서 그거를 찾기 위해서 이제 용역 들어가는 거고요. 어떤 부분들이 좋을지. 지역 특화 발전 특구로 지정되면 여러 규제들이 완화됩니다. 관광시설 도입과 민자 유치가 가능해져 세계적인 산악관광 메카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골프장과 관광 휴양시설, 산악 케이블카와 야영장, 숲속 체험관 등을 조성하고 등옥 온천단지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구가 진행된다라 해서 기대 심리가 시장에 불린다라면 특구가 지정되기 전에도 조금씩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고, 아니면 특구가 지정되고 나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뭔가 변하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내년까지 여러 용역들을 완료한 뒤 2025년부터 지역 특화 발전 특구 지정을 위한 중앙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2026년부터는 민자 유치와 개발 사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해 보수 후보 단일화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주홍 예비후보는 2월 28일까지 이성걸 예비후보가 단일화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나 답변이 없을 경우 후보 단일화를 위한 노력을 중단하고 3월 1일부터는 보수교육감 후보로 선거운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성걸 예비후보는 김 후보가 지난 선거에서 낙선을 했지만 23.15%의 인지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후보 등록일 이전까지는 경쟁 후보인 자신도 인지도를 확장할 수 있도록 단일화 압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성걸 예비후보는 울산의 위상에 걸맞는 교사상을 정립해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교육감 직속에 교권보호 지원단을 설치해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관리하고 챙기겠다며 교육활동 중 발생한 분쟁에 대해 행정처리와 소송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원의 자존감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울산 교원 힐링센터를 건립하고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많아 기피 대상이 되고 있는 담임교사와 부장교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천창수 예비후보는 유니세프 아동 친화학교 인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 예비후보는 올해 7개 학교, 내년에 15개 학교, 2025년에는 20개 이상 학교가 유니세프 아동 친화학교 인증을 받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천 예비후보는 유니세프 아동 친화학교 조성으로 한 명의 아이도 차별받지 않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어제 국회에서 국가산단 석유정제와 저장시설 등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 확대와 국세의 지역 환원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울산과 전남은 지역자원 시설세의 과세 대상을 석유정제와 저장시설, 유해 화학물질로 확대하도록 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또 국가산단에서 걷어들인 교통과 에너지, 환경세 일부를 산단 소재 지역에 우선 배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울산 시의회는 어제 제23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14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시의회는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상임위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정치락 시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울산 의료원 건립을 위한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를 촉구했고, 문석주 시의원이 태화강역의 명칭을 울산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울산 지역 각 학교에서 졸업식과 입학식이 한창인 가운데 어제 남부도서관에서는 특별한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정규 교육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이 문해교육 이수를 통해 초등학력을 인정받는 글샘 행복학교 졸업식이 열렸는데요. 가족들도 참석해 어르신들과 함께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학사복을 입은 학생들이 졸업식장에 모여 앉았습니다. 졸업식에 참석한 학생들은 모두 60대가 넘는 어르신들입니다. 정규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을 위한 초등학력 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인 글샘 행복학교 졸업식입니다. 담임교사가 앞에 나와 마지막 인사를 하자 졸업식장은 눈물바다가 됩니다. 3년 과정의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어르신들은 이제 초등학력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학생들은 교육의 기회를 마련해 준 것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저희들에게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3년 동안 고생하신 선생님 고생하시고 수고 많으셨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 친구들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드립니다. 글샘 행복학교도 끝까지 따라와준 어르신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3년 동안 어르신들께서 몸도 지금 불편하시고 그러신데 사실 병원에 입원도 하게 가셨던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3년 과정을 무사히 마치시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졸업생 가족들은 이러한 교육 기회가 어르신들의 생활을 바꿨다며 지속적인 교육 기회가 주어지길 바랐습니다. 어머니께서 이제 집에 오시면 그 숙제 과제물을 꼼꼼히 하시려고 노력하시고 이러니 TV를 매일 보고 있는 것보다도 정신 건강에도 좋고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이런 교육들이 시간들이 계속해서 많이 발전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샘 행복학교는 한글과 수학, 영어 등 기초 과목뿐만 아니라 현장 체험학습과 시야전 등 다양한 수업으로 구성돼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울산시의 공공도서관 4곳과 평생교육시설 2곳에서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교육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동구청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지역 고용위기 대응지원 사업에 선정돼 조선업 구인난 해소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이번 사업은 1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울산 조선업 도약센터 운영과 조선업 구직자 발굴 지원, 조선업 신규 입직자 취업 정착금 지원 등 동구의 고용 회복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동구청은 조선업 회복기를 맞아 조선 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상생 구조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방침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울산 동구 종합사회복지관의 특식데이를 지원합니다. 현대중공업은 어제 동구 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특식데이 후원금으로 3,24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동구 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해 9월부터 매주 수요일 장애인과 치매노인 등에게 든든한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특식데이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전셋값 하락이 지속되면서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한 세입자 수가 울산에서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등기 정보광장에 부동산 등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울산 지역 집합 건물에 임차권 등기가 된 부동산은 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최근 1년간 집합 건물에 임차권 등기가 된 울산 지역 전체 부동산은 86건이며 이 가운데 남구가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가 18건, 울주군이 14건, 동구 13건, 북구 11건 순이었습니다. 울산 지역 제조업의 체감 경기가 소폭 개선된 반면 비제조업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에 따르면 2월 중 울산 지역 제조업의 업황 BSI는 전달 대비 2포인트 상승했지만
비제조업 업황 BSI는 전달 대비 8포인트나 하락해 2021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특히 도소매업의 체감 경기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기업들은 경영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을 꼽았습니다. 울산에서도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싼 주유소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울산 지역 주유소 4곳 중 1곳이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월 셋째 주 울산 지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542원이고 같은 기간 경유 가격은 1,576원으로 경유와 휘발유 평균 가격 차는 리터당 34원으로 좁혀졌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최근 10년 만에 생산직 정규 직원 채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 울산 공장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큰 임금 격차 때문에 이번 정규직 채용이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노조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격차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나리 기자입니다. 현대차가 10년 만에 정규 생산직 대규모 채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채용 인원은 700명에 연령과 성별, 학력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이들에 대한 연봉과 성과급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현대차 기술직의 고졸이하 1년차 신입 평균 연봉은 성과급 포함 6천에서 7천만 원에 달합니다. 역대급 채용 소식에 취업 시장을 뒤흔들었지만 이미 정규직과 거의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반갑게 다가오지만은 않습니다. 지난해 현대차의 연간 영업이익은 10조 원, 최대 실적 달성으로 정규직 직원에게 400만 원과 주식 10주 등 특별 성과급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울산 공장 기준 4천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특별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임금 격차가 불합리하다며 회사 측에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성과금 시급 하나 제대로 올리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생각한다면 현대차 자본은 지금 당장 생각 바꿔서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성과금을 지불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지회는 현재 지위 확인 소송 중인 사내하청 노동자의 불법 파견 행위에 대해서도 정규직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손부홍 부산 사상제일요양병원장이 울주군에 고향사랑 기부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울주군은 부산 강서구에 거주하는 손부홍 원장이 지난 17일 울주군에 개인 연간 최고 기부액인 5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 두동면에서 태어난 손 원장은 고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고향인 울주군에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박천동 울산 북구청장이 어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릴레이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박천동 청장은 농협 북구청 지점을 찾아 울산 남구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전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릴레이 기부는 김영길 중구청장이 울주군에, 이순걸 울주군수가 북구에, 북구청장이 남구에 기탁하는 것으로 기획됐습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전국 업체들을 대상으로 정자항 정비사업 전기공사, 전자입찰공고를 냈다가 지역 업체들의 반발로 이를 철회했습니다. 10억 원 이하인 관급공사는 지역 제한 경쟁 입찰로 진행되지만 울산해수청이 공사액 5억 원인 이 사업에 전국 단위 입찰로 공고했습니다. 이에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지회가 성명서를 내는 등 비난이 거세지자 울산해수청이 뒤늦게 이를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수청은 조만간 입찰 자격을 수정해 지역 제한 입찰 공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올 연말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울산시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노후경유차 5,500대를 조기 폐차하고 1,000대는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할 계획입니다. 조기 폐차 보조금은 기준가액의 50%가 지급되고 신차 구입 지원금도 추가로 지원됩니다. 단 경유차를 구입할 경우 신차 구입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12월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며 격유차 조기 폐차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